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신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공천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의 자유한국당 1차 공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4.6대 1.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 지역구인 북구 을에, 경북은 경산과 경주에 각각 8명이 도전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고령과 칠곡, 성주에도 7명이 등장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경 의원 지역구인 수성갑에는 5명,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동구을에는 4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미 수차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절반가량을 교체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 정가는 긴장감이 높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의석 가운데 한국당은 모두 19자리, 동구갑 정종석 의원 외에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이 아직 없는 만큼 이 가운데 9명 내외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천관리위는 2차례의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내용 등을 토대로 공천 배제 기준, 이른바 컷오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이잖아요. 네네. 대상자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전화랑 문자로 안내를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UK라든지 다른 지방의 면접일이 다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어느덧 2달여 앞으로 훌쩍 다가온 제21대 총선. 한국당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상경입니다.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경북 도내에서는 봉화와 영양, 영덕, 울진 선거구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검토 중인 조정안에 대해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군민 무시하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선거구 획정 조정안에 즉각 발끈하고 나선 건 울릉군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울릉군이 봉화, 영양, 영덕, 울진 선거구에 편입되는 걸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울진, 영덕, 영양, 봉화를 붙이는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1만여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선거구가 획정될 시 총선 거부는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현재 선거구는 봉화, 영양, 영덕, 울진군이 하나, 울릉과 포항 남구가 한 선거구인데 포항 남구를 독자 선거구로 두고 울릉군을 봉화, 영양, 영덕, 울진 선거구에 합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봉화, 영양, 영덕, 울진 지역구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데 여기에 울릉군 인구 만여 명을 붙이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안에 대한 반발은 봉화, 영양, 영덕,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생활문화권이 전혀 다른 울릉을 편입시키는 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25조에 보면은 선거구 획정은 뭐 교통이라든가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 획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에서는 뭐 그래도 생활권이 같은데 인접 지역에 있는 쪽이 아무래도 선거구에 편성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황.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정안에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선거운동 열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인데요. 시민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거리 유세 대신 SNS 선거전에 뛰어드는가 하면 현역 의원들도 예비 후보 등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시끌벅적하던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행사장에서 명함을 돌리는 풍경도 사라졌습니다. 거리로 나선 예비 후보들은 시민들과 악수 대신 눈인사를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각종 모임들도 많이 좀 취소가 되고 어디 다가가서 명함 드리기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정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운동의 무대가 거리에서 SNS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공약을 홍보하는 건 기본, 노래와 춤을 선보이거나 손 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얼굴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느즈마키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던 현역 의원들도 이번엔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며 송수화자 간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생활의 변화를 넘어 선거운동의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4.15 총선과 함께 광역의회 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경북도의회 안동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13일 기준 경상북도 광역의원 재보궐선거구는 포항시 6선거구와 안동시 2선거구, 구미시 6선거구입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4.15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지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재보궐선거 열린 거 모르셨어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만 열린지 알고 계셨어요? 네. 재보궐선거가 안동에서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예. 몰랐어요. 자녀 임기가 1년 남짓으로 짧은 탓인지 쉽사리 도전장을 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안동시 제2선거구에는 총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섭 예비후보와 자유한국당 이주복, 김한규 예비후보, 무소속 강대무 예비후보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이름을 알리기에 바쁘지만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인식을 지금 아직도 그렇게 국회의원 총선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저는 총선 후보가 아니라 경상북도 도의회 보궐선거로 인해서 도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유권자들이 보궐선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거운동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제2선거구는 8개 면하고 2개 동에 아주 광활하게 가장 넓게 지역구가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강대무 예비후보는 일정상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광택 안동시의회 부의장은 다음 주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 의사를 밝혔으며 윤병진 전 안동시 의원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지만 재보궐선거의 열기는 총선만큼 뜨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모두 12명. 이 가운데 7명이 자유한국당인데요. 이 한국당 내 집안 싸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신라 왕경특별법을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한 예비후보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에 출사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함수롱 부위원장이 공식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같은 당의 모 예비후보로부터 사퇴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하면 공천을 돕겠다. 또 본인이 당선되면 정치적 멘토가 되어주겠다며 전화로 자신을 2시간 가까이 설득했다는 겁니다. 또 사퇴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정 시를 거론했고 자신이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32조에서는 예비후보를 포함해 후보에서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품이나 특정한 직위 등을 실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약속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보상을 제시했는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16대 총선 이후 줄곧 보수 정당이 자리를 보전해온 경주. 경주시에서는 서로 자유한국당 당원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신라환경특별법을 두고 벌인 난타전에 이어 사퇴 종용까지 자유한국당 내 신경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사태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노사가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건데요.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227일 만에 땅을 밟습니다. 영남대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14년 전 해고된 박문진 씨입니다. 박 씨와 노조원들은 지난 2006년 인력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이끌었다가 간호사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이런 투쟁 과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나 노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고요.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병원 옥상 70m 위에서 무더위와 태풍,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박 씨가 고공농성을 멈춘 건 14년 동안 끌었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영남대 의료원 노사는 지난 11일 실무교섭에서 해고자 2명의 복직과 노조 정상화 방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사 탈퇴와 가입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 어떠한 부분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정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박 씨는 다음 달 1일 채용 후 바로 명예퇴직에 들어가며 의료원 측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려해 박 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 문제죠. 이렇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는 최대 관심사기도 한데요. 안동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민심 청취 버스를 타고 들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어나고 도심을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빈집도 많아지고 인구 감소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안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단 학교 교실 자체도 이제 뭐 기껏해야 2개, 3개 이렇게. 시장 가도 뭐 사람 인구 줄기는 장군도 없고 뭐 시장 보러 오는 이도 적고. 농촌에 웬만한 큰 동네 가도 학생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참 다문화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개가이고 참 몇 명 있지. 확실히 주말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실제로 안동의 인구는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안동의 현재 인구는 15만 9,800여 명. 2010년부터 추이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인구수는 2015년 17만 명에 가까워지다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에도 인구는 계속해서 줄었고 올해 1월 16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5년 만에 10,000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시민들은 그 이후로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도청 신도시 조성 후 예천으로 빠져나간 인구들,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자리 구하라도 딴 지역도 잘 가요. 여기 안동은 일자리가 없잖아. 직장도 많이 없고 공장 같은 거 없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 젊은 사람 벌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100km도 안 나가보고 뭐 그래. 이래 안동으로 인구를 땡겨야 되는데 예천은 저층으로 다 뺏기고 있잖아 지금요. 지금 계속 가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청으로 다 하고 시내 출퇴근하니 많이 해요. 저 도청 신도시도 있을 거고 여기 안에서는 더 이상 뭐 메리트가 없거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점점 더 큰 광역시나 서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문화시설도 뭐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저도 막 외지에서 나가서 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인구 유출 문제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늘어나지. 국회의원 잘해줬으면 좋지. 그래도 일자리를 좀 만들고. 인구 오르게 하려면 직장에 공장이 많이.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줘야지. 좀 보조를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마련이 됩니다.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산부인과 뭐 좀 늘린다든지. 다른 지역에 특히 경주라든지 강원 지역 쪽에는 육아 수당을 엄청 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경주에는 뭐 1,800을 준다 셋째를 낳으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동은 아직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제21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안동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품 수입이 쉽지 않아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자금 문제를 겪는 곳들도 많은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생활용품 제작업체는 이달 초부터 아예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중국 협력업체가 임시로 문을 닫아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매출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한 업체가 중국 오늘 메일 왔는데 보니까 출근을 아직 안 했대요. 저희 사회였으면 바로 제품하고 입고가 됐어야 됐거든요. 약 한 달 좀 딜레이가 돼서 저희 납품할 수 있는데 제품 납품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매출 손실이 얼마 지금 한 1억 정도. 대구 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기업 194곳을 대상으로 중국 관련 기업 영향조사를 해봤더니 10곳 가운데 4곳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직까진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75%는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대구 지역 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수출이 20.5%, 수입이 45.2%로 특히 수입은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 축소, 휴업도 고려 중입니다. 생산 차질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문제로 중국 현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운영하던 기업들은 지금 수입 수출길이 막히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직결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기업에도 짙은 들이우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대출 금리 우대 등 피해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일단 개강을 미루긴 했지만 이들을 어떻게 격리시키고 관리할지를 두고 고민이 많은데요. 지자체와 각 대학 총장들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북도와 각 대학 총장들이 개강을 앞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돌아오는 유학생이 많은 대학 측은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3월 2일 날 개강인데 3월 16일 개강으로 개강을 2주 연기했고 그 외에 모든 중국인 학생들은 3월 1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2주 전까지 전부 학교에 오도록. 일부 대학은 기숙사 건물을 통째로 비워 중국인 유학생들만 따로 2주간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원룸이나 하숙 등 자취 예정인 유학생의 경우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건물 임대를 통해 단체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적인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하려면 중국 학생들 자가 격리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대책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모아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아놓고 관리할 때도 인재개발원 같이 철저한 방역 체계는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각 학교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보급해 격리 기간을 줄이고 유학생 전용 상담센터 등을 마련해 당사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북도도 각 대학의 실태 파악을 통해 인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장 그 실태 파악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그 비용 드는 거 추가로 드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로 통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국인 유학생은 31개 학교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은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고 3천여 명은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들이 택시나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대중교통 자체를 꺼리는 시민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버스나 전동차 등 직접 소독하는 현장에 가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작업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도시철도 차량 기지입니다. 환경사 대여섯 명이 조를 이뤄 방역복을 입은 채 문과 손잡이, 선반까지 소독약을 묻힌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5일에 한 번씩 했던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하루 2번으로 늘렸습니다.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가양교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역사에는 손소독기, 손세정제 그리고 신발 소독 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역실 스물인 게이트, 에스카레이터 손잡이, 각종 버튼, 열차 내 손잡이, 의자 등을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고 있으며 도심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올 때마다 소독과 청소를 반복합니다. 특히 이용객들의 손이 많이 닿는 교통카드 단말기와 손잡이는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 꼼꼼히 닦습니다. 네, 시민들이 좀 줄긴 줄은데 항상 차를 타면 재채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죠. 오전 기사가 한 2번 하고 내가 오후에 또 한 4번쯤 하고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아직 없는 상황. 지역 확진자 0명을 지키기 위한 숨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차려집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도 도내 24개 경찰서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고 접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나 금품 선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올해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인 6.33%보다는 상승폭이 큽니다. 구군별로 보면 수성구가 8.4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수성 알파시티 조성 완료와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범어동, 만촌동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이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3만 필지 중에서 선정된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빠른 12일 밤부터 욱수산에서 겨울잠을 자던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망월지로 내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컷 두꺼비 한 마리는 평균 만여 개의 알을 낳고 되돌아가며 오는 5월 중순이 되면 알에서 깬 두꺼비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욱수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변산 바람꽃과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는 대표적인 봄철 야생화인 변산 바람꽃과 복수초가 지난해보다 10일 정도 빠른 2월 2일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산 바람꽃은 한국 특산종으로 경주국립공원 특정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올해 1월 평균 기온은 3.9도로 지난해 1월보다 1.9도 높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하시죠. 대구 경북 내 코로나19 관리 종료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후폭풍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당장 4월과 5월로 예정됐던 지역 내 대규모 축제들부터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이고요. 28번 확진자의 무증상 감염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시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우선 코로나19라고 하니까 예전에 이 프로를 보셨던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전에는 우한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희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CO는 코로나를 뜻하고요. VI는 바이러스, 그리고 D는 질환, 질병을 뜻하는데 19는 2019년도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걸로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이렇게 명칭을 이제 결정을 해서 부르기로 한 겁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2월 중순이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등 이제 외국의 이동 상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제 관리 종료가 좀 더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확산이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전문가들은 이제 당초에는 이제 2월 10일 전후로 이제 확산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순 이후에 소강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코로나19는 이제 수그러들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말이죠. 15일과 16일에 이제 큰 확산 사태만 겪지 않는다면 이제 점차 영향은 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달 하순쯤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쯤이면 아마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들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고비를 넘기기 전까지는 검사 기관을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한데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 민간 기관 명단을 보면 대구 경북 의료기관에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이 맞습니다.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 증세가 있으면 검사를 받도록 이 정부 차원에서도 권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검사를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6시간 안에 검진을 받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신속 검사 키트를 또 보급을 했고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병원을 좀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경상북도 관할에 있는 병원 가운데는 한 군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 선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 병원들이 신청을 했는지 여부 자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게 시민들의 좀 공분을 샀던 이유였는데요. 시도 관계자들은 이 병원 쪽에 직접 보건복지부가 연락을 해서 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 전국에서 150곳을 상대로 검사기관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게 시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빠르게 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2차 신청에 있어서 대구의 대학병원 4곳은 참여를 결정했거든요. 네. 이 경북대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남대 의료원, 그리고 7곳 경북대병원 이 4곳은 신청했는데 대구에는 4곳이 있지만 지금 경북에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 경북도에서도 좀 발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번의 고비가 더 남았고 최근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보통 14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잠복기가 14일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14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번에 그 자가격리 중이었던 28번째 코로나19 환자가 19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 상당히 이 14일이 지나서도 잠복기가 있다는 것은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실 텐데, 그 이번에 담당 의료진은 그 잠복기 내에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증상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사실 무증상 감염이라는 그 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코로나19도 그 증상이 약한 감기 증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기약을 먹고 감기인 줄 알고 있다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무증상 감염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28번째 그 확진자의 최근 이제 동선을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분도 이제 큰 이동선이 없었던 것으로 그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리고 그 이분 같이 19일 만에 이렇게 나타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보통 그 잠복기는 14일로 보고 있고요. 이 14일의 잠복기를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대응보다 더 단계를 높여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대구시는 코로나19 의심 신고자에 대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 자가격리 조치를 권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감염자들의 접촉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인데요. 현재 질병관리본부 지침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가격리를 시키고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자가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의 조치는 이것보다 좀 한 단계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구시는 이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가 자가격리에 협조하는 경우에 한해서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의 생활비를 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비를 받는 경우에는 이걸 받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은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 그리고 내가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이걸 숨기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아니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주지 않더라도 생계 지원비를 주니까 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를 하고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도의 대응도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상북도는 아무래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음압병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압병실과 격리병상의 이제 추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안동병원에 있는 안동의료원에 있는 음압병실이 사실 조금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질병관리본부 지침보다 더 강화된 그 모니터링 체제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강하게 하겠다 이랬는데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로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간은 이제 그 자가격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경제대응단은 그 피해 업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정책 자금과 또 중소기업 그 경영 안정 자금을 긴급 배정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긴급 안정 그 경영 자금은 3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다가 추가로 3천억 원 정도를 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그 지역 전반에 확산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역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는데요. 우선 그간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살펴보죠. 네, 특히 제조업의 타격이 좀 큰데요. 이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던 우리 지역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던 기업들도 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 피해를 신고한 중소기업이 72곳이고 이 도내 수출업체의 76%가 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어서 이 조업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매출의 피해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모임이나 관광 자체가 줄다 보니까 중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좀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 중소상공인들 자발적으로 응답한 내용입니다. 사업장 매출이 매우 감소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67.1%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감소했다가 30.8%, 약 97% 정도는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정확한 수치, 얼마나 매출이 줄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이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는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이한 점은 공무원 월급 지급 방식까지 바꿨다는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청 기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지역의 이제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기초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청송군이 공무원들의 월급 일부를 청송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송사랑화폐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급 가운데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청송사랑화폐를 지급을 해서 청송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 금액을 합치면 매월 약 8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년 통계를 합친다면 약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청송에서도 조금 더 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봉화군에서도 지금 공무원 복지 카드를 그 일부 지역 그 사랑화폐로 지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그 시군으로도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월급 지급 방식까지 바꾸고 있으니까 당장 4월, 5월 예정된 축제들도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아직은 어떻게 될지 정확히 판단을 내리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미 취소를 결정한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우선 영천 별빛 축제 당장 4월에 예정돼 있는데 지금 판단 여부를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천의 곤충 엑스포는 이거 역시 지금 3월 정도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부터 예정됐던 영덕 대게 축제는 지금 무기한 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여러 행사들도 이미 취소를 했고 4월에 예정됐던 물가자미 축제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동해안의 울진 대게, 붉은 대게 축제, 포항 구룡포 대게 축제 등 이 3월 초까지 열리는 행사들은 이 코로나19 여파로 다 취소가 됐고요. 이 행사 취소가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급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헌혈 수급이었어요. 이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헌혈 수급 상태가 굉장히 시급한데요. 우리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헌혈 보유량이 하루치도 남지 않은 심각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헌혈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구경북 지자체 기관마다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을 그 중심으로 해서 단체 헌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서 헌혈을 또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헌혈의 집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지사 등에서는 이제 매일 소독과 또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나 그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동참을 해 주십사 이렇게 또 적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에서 마스크를 105만 장이나 사재기 한 곳이 적발이 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적발을 했는데요. 경북 의성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관계자를 적발했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팔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 제시했던 가격이 약 14억 원, 개당 1,300원에 거래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소매가도 1,300원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점 매석 행위 조사 이후에 경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전해졌고 네. 아직 판결이 좀 재판이 진행돼 봐야 되겠지만 법률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마스크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들도 여기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학교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그 보건교사가 부족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이슈토크에서 짚어봤었는데 보완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북 지역의 그 학교에 있는 그 보건교사 배치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6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간호교사가 매주 한두 차례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그 21개 간호대학에 그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확보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그 경북에 그 보건교사가 없는 초중고등학교 280여 개 학교에 간호사를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네. 지난 2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달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간호사들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이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대응법이라든지 또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학생들의 건강까지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 달라지는 점은 없는지 또 더 필요한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덧붙여주시죠. 송 기자께서 먼저. 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풍문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태국에서는 독감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혼합해 투약했더니 48시간 안에 증상이 호전됐다라는 사례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공식적인 치료법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몇 년 전이었죠.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 때 보면 아직도 이 메르스 백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신 개발이 가능할지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17번 확진자, 대구를 다녀갔었던 이 17번 확진자의 대응이 새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발열 증상이 나고 감기 기운이 보이자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려고 했었고, 이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접촉자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좀 눈여겨보고, 그리고 손을 씻는 행위, 제가 공공장소에 화장실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손 씻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냥 흐르는 물에 비비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함께 좀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손을 씻을 때는 약 30초 이상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신종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을 하면서 사실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불안함 같은 것은 정부에 좀 맡겨두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 대처를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처를 잘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 맡겨두고, 우리는 또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가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약도 지금 또 추가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게 오히려 확산을 방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2차 검사 기관을 신청한 곳도 4곳으로 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관련자와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의심 증상을 보일 때는 1339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으시는 것도 거듭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